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자, 국내에서 8번째 FDA 신약 후보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 계열사인 테라페틱스의 교모세포종 중간 임상 결과도 다음 달에 발표된다는 소식입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제 좀 아쉽게도 공매도와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돌파를 실패하면서 끝났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재돌파에 대한 어떤 도전들, 시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흐름들 추가락은 이제 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장중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분봉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장중에 36,5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좁은 박스권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물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이제 그 전날에 대규모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그대로 그 이상 빠져나왔죠. 지금도 장중에 보면 이제 외국계하고 프로그램 쪽의 어떤 물량 압박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태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 공매도가 공매도만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현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누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틱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35,850원이면 35,850원 요 밑으로는 공매도를 여기다가 못 쟁겨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으로 눌러가지고 내리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매도 때문에 내려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건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현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현물. 자기가 보유 물량 가지고 여기에다가 물량을 때리면서 공매도로 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도가에 대규모로 물량이 쌓여 있고 시장가로 여기 이제 매수 단가에다가 현물로 막 이렇게 두드리면 어지간하면 이제 수급이 견조하지 못하면 못 올라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공매도들이 장중에 이제 하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암시할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이 나오는 어떤 물량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중에 또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이 거래원 순간 거래 량이라 했죠. 오늘도 보면 JP모건 쪽에서 아침에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공매도 연계된 어떤 매도 물량들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 4만원대하고 이제 34,000원 박스값에 이 그래도 돌파의 어떤 가능성을 지켜지려고 하면 이 36,000원대, 37,000원대가 지켜지고 있어야 이제 다시 이 39,600원의 어떤 재돌파 도전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전장의 분위기는 이러한 분위기의 시도는 이탈은 안 됐습니다만 시도가 아직 이제 원활하게 나오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프로그램과 외국인들 이런 공매도 물량들이 계속 이제 누르는 물량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는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로 이제 들어가 있고 이 바이오 쪽은 이제 수급이 이런 부분을 옮겨가지 못하고 일부 종목들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 5장에도 이 최소한 36,000원대, 37,000원대의 어떤 회복 이후에 지지 이후에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사들이 몇 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아침에 보면 이제 테라피틱스가 5월달에 이제 이 코퍼레이트 이제 IR을 했지 않습니까? 계열사 전부 다 합동으로 할 때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인 오블라토의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이상의 어떤 중간 결과와 연구자 임상 결과 이 부분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게 다음 달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의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HLB 테라피틱스는 과거에 이제 G3BNT일 때 좀 틈새 시장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MRDO 형태로 이제 도입을 해서
이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별로 회사를 이제 조인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해왔던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안과질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종과 희귀질환 어떤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단계였는데요.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은 치료제 자체가 이제 언맷 니드가 굉장히 높은 이 암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재발성,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주사제용으로 이 OKN007과 이 테모졸마이드 병용 관련되는 어떤 임상인데요. 지난해 이제 환자 등록을 마치고 이제 중간 결과를 이제 분석 중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어떤 기대감이 지금 이제 높다,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이제 여기는 이제 방사선요법과 이제 테모졸로마이드와 이 주사제형을 병용하는 이제 둘 다 이제 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은 병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아바스틴하고 이제 병용을 하는 국내 바이오텍도 많고 테모졸로마이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으로 뭐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기밀 유지 협약을 했고 기술 이전 관련되는 논의 관련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안기용 이제 테라피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이제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국 이제 임상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일단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암이 이제 한 300개 이상의 어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안 좋은 어떤 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무세포종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뇌종양 걸려서 죽는다 하면 대부분 이제 교모세포종이라 보는데 암이 이제 5년 생존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여기는 3% 미만입니다. 그러면 뭐 교무세포종 걸리면 거의 다 대부분 사망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미국에서도 환자 수가 2만 명으로 추정되고 매년 신규 환자도 이렇게 12,000명씩 증가되기 때문에 이 교무세포종에서 1상이든 2상이든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인받은 게 아바스틴하고 테모졸로마이드 이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약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더 예후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테모졸로마이드 관련되는 부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신경영양성 뭐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안에 개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신경영양성 각막염이라든지 FDA가 요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객관적과 주관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번 보통은 이제 3번, 4번 이렇게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상의 어떤 기간 자체가 한 6개월 이내로 빨리 끝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반복 임상을 하면서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후보 물질도 기술 이전 관련되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 향 어떤 이제 기대감도 다음 달에 이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NDA 신청 이후에는 HLB 관련된 기사가 아침에도 또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HLB가 이제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수급이 이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 2달 동안에 CDER에서 예비 심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 RFA를 받지 않아야 이 본심사 요새는 이제 리뷰를 안 사고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많이 이제 쓴다고 하는데 NDA 이제 본심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까지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등재되었기 때문에 요 심사에서 승인을 받는다. 요게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이제 7월 말이니까 이때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또 있다. 요런 어떤 관점에서 공매도성 물량이 차익 매도와 더불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어떤 임상 결과를 도출해서 작년에 이제 아마카에서 이제 에스모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NDA 제출까지 지금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본심사 예비심사 통과하고 본심사에서 최종적인 허가 여부, 만약에 프라이어티 리뷰로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 1월 달까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만, 딱 1월 달에 나온다기보다 그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거는 뭐 2달 이내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올 연말 내년 연초에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흐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좀 부진한 가운데 이제 HLB 흐름이 좋으면서 그 당시 이제 이틀 전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흐름도 긍정적으로 올라갔고, HLB 쪽에서는 최고 뭐 23%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어제는 이제 공매도 더불어서 단기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항서제약에서는 2차 치료제로 이제 되어 있고, 올해 이제 1차 치료제로 되어 있었죠. 2019년도 4월 달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3상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라페님, 근데 이제 뭐 실제 의료진들에서는 이제 소라페님도 중요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허가받고 1차 치료제로 이제 공고를 받고 있는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거기는 이제 OS 값이 19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소라페님 대비해서도 좋습니다만, 리보세라님 병용 관련되는 부분 OS 값이 거기 대비해도 22개월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 부분들을 이제 추세적으로 반영해 주느냐, 아니면 계속 이제 변동성으로 보여줄지, 다음 주 중반까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양봉이 안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지금 오전장에는 이렇게 분출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연봉의 어떤 눌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극복하는 흐름이 요일별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옷장에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